이제 지금 하고 있는 행사를 기록한 거죠. 1회 때 영상을 가지고 2회 소개 영상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포스터들이랑 찍어줬던 영상들을 활용해서 그냥 새롭게 홍보물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제 알아봐야겠죠? 실습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정말 기본적인 거. 우리가 영상을 하나 만든다고 해도 대학에 영상 전공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한 학기 동안 16주 동안 영상 기초 제작 워크숍이라는 걸 합니다. 그거 16주를 해야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만 알려드리는 거죠. 자, 프레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레임이 뭐죠, 여러분? 프레임. 그렇죠. 네모난 이 칸이 프레임인 거죠. 이게 프레임입니다. 그죠? 이게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프레임인데 어떤 프레임이죠? 16대 9의 화면비를 갖는 프레임입니다. 그죠? 이 화면 한 장에 담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레임, 쇼트, 씬, 시퀀스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3차원이죠. 우리는 여기에 다 공간감을 가지고 보고 3차원의 세계를 보는데 우리가 영상을 만들면 그걸 2차원의 세계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쪼개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화각은 변하지 않죠. 그냥 각도가 막 카메라처럼 줌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을 볼 때랑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을 볼 때 나의 화각은 내가 보는 화각은 바뀌지 않는데 내가 느낄 때는 내가 보는 사람만 보잖아요. 그렇게 느끼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앉은 자리에서 옆에 분을 볼 때랑 저를 볼 때 제가 훨씬 멀리 있는데도 제가 말하는 거에 집중할 때 옆에 있는 사람보다 저에게 집중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카메라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로는 사이즈를 조정해가면서 찍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프레임 안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사이즈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사이즈도 워낙 다양한데 그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 일단은 다시 프레임으로 돌아와서 근데 이 프레임은 한 장의 그림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그 한 장의 그림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영화는 1초에 몇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80? 120? 120? 왜? 120은 꽤 그럴듯한 숫자입니다. 네. 여러 가지 정답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는 24프레임입니다. 1초에 24장의 사진이 쭉 지나가면 연결된 걸로 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프레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까요? 더 부드럽겠죠? 움직임이 더 부드럽겠죠? 지금 TV는 FHD 방송을 하는 TV는 초당 60프레임입니다. UHD TV는 몇 프레임일까요? 120프레임입니다. 그래서 TV 보면 4K 120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12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무조건 프레임 높은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왜 그럼 낮은 프레임으로 찍을까요? 가성비에 있죠. 돈이 많이 듭니다. 초당 프레임 레이트가 더 높으면 돈이 많이 듭니다.
옛날에 애니메이션은 15프레임이었어요. 초당 15프레임. 왜? 그리는 게 돈이 제일 많이 드니까요. 그런데 이 프레임 레이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24. 왜요? 왜 24로? 돈이 적게 드니까? 요즘은 디지털이라서 돈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24프레임이나 근데 유튜브는 상관없죠. 어떻게 올리든 릴스는 25프레임도 괜찮고 24프레임도 괜찮고 근데 30프레임으로 찍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영상을 만들었어. 근데 내가 너무 잘 만든 거죠. 그래서 KBS 열린 채널에서 시청자 참여 영상으로 방영을 하고 돈도 준답니다. 그러면 30프레임으로 팔아야 되겠죠. 그럼 24프레임으로 찍은 걸 30프레임으로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0으로 늘리면 됩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 눈이 참 속이기 쉬운 아이라서 중간중간에 똑같은 프레임을 하나씩 끼워 넣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30으로 만들어도 초당 6프레임을 똑같은 그림을 변환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바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30을 24로 빼면 어떻게 될까요? 희한하게 눈이 똑같은 거 집어넣으면 연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있는 거 빼잖아요? 알아요. 툭 튑니다. 그래서 늘리는 건 아주 쉽기 때문에 24나 25로 찍어서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쇼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쇼트는 샷이라고도 하고 쇼트는 우리가 녹화 버튼을 한번 눌렀다가 다시 누르는 거를 쇼트라고 합니다. 씬은 뭘까요? 우리 씬이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장면. 씬은 장면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같은 곳의 하나의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이 씬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 줄 설정, 액션, 리액션 설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죠? 촬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촬영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찍어요. 그러려면 자, 가서 행사 찍어와 라고 하면 어떻게 찍을까요?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모든 촬영은 씬을 만들기 위해서 찍히는데요. 이 씬은 설정, 액션, 리액션, 설정 요것들이 반복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액션이 행동이죠, 행동. 그리고 반응. 제일 중요한 이 행동과 반응을 찍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 요 강의 공익활동과학교 새싹과정의 영상 제작 실습을 우리가 촬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저는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1번 출구로 나와야 되는데 6번 출구로 나가가지고 저는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청에 있는 줄 알고 6번 출구로 뚜벅뚜벅 걸어가다 1번 출구로 왔는데요. 일단 요 강의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설정샷이 어떤 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건물,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외부 모습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이 포스터를 한번 싹 찍어주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제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하는 모습을 찍어야겠죠. 그게 액션이겠죠. 주인공의 행동이니까. 그러면 리액션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풀샷 그리고 3분씩, 2분씩 이렇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조창아입니다. 조창아 선생님이 이따가 일찍 가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아직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1시 반에 나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1시 35분이 돼도 중간에 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초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공이 누가 되죠? 조창아 선생님이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일단 조창아 선생님 초조한 모습이 액션으로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절대로 중간에 쉴 생각이 없는 제가 강의하는 모습이 보여지겠죠. 그러면
또 반복, 액션, 리액션 반복된다고 했어요. 더 초조한 모습, 더 클로즈업, 혹은 시계를 보는 모습이나 한숨을 쉬는 장면이 액션으로 나오고 또 아무 생각이 없는 제가 리액션으로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감이 고조되죠. 주인공이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행사 기록은 쉬워요. 그러면 행사에는 항상 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뭘 정해야 된다고요? 식순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한 행사인지, 이 행사의 핵심이 뭔지를 미리 파악을 하고 그걸 찍어야겠죠. 그 다음에는 리액션, 청중에 있는 무대나 청중이나 아니면 뭐 다른 참여자들의 리액션을 찍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착각을 해요. 어차피 편집된 영상이기 때문에 리액션을 우리가 이게 언제부터 논쟁이 시작됐냐면 때는 바야흐로 10여 년 전 나는 가수다 때부터였습니다. 왜 그렇게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리액션 딴 데서 갖다 쓰는 거 당연한 건데 왜 자꾸 조작이니 뭐니. 물론 그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냥 항상 같은 리액션을 쓸 수는 없어요. 그냥 리액션이 필요한 거지. 물론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보도 영상에서 보도를 하는데 어떤 정치인의 말을 했는데 다른 지지자가 이 사람이 말했는데 다른 정당의 지지자가 막 환호하는 모습을 넣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 행사 때 말하는 사람, 행사를 듣는 사람이면 그것들을 딴 데서 갖다 써도 된다는 겁니다.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과 리액션을 항상 반복해서 찍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설정은 뭘까요? 다음 씬을 설정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아까 그 보셨던 홍보 영상에서 떠올려 보시면 이제 참여자들이 입시하는 과정으로, 교육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뭘 설정해 주죠? 다 같이 모여서 단체 사진 찍는 장면을 넣죠. 이건 그 씬의 마무리이자 다음 씬을 설정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장소에서 찍을 때 씬을 만들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이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샷을 찍었는지, 핵심되는 행동을 찍었는지, 핵심되는 행동으로 변화되는 반응을 찍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찍어야 우리가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즈와 앵글은 뭘까요? 아까 사이즈라고 이게 한 프레임 안에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차이가 있죠. 사이즈는 만약에 이 프레임 전체에 제가 다 나온다면, 저의 전체 모습이 나온다면 풀샷, 얼굴만 나오면 클로즈업입니다. 그래서 화면 안에서 얼마나 이 피사체가 크게 나오는지 작게 나오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게 나오는 풀샷이나 롱샷일수록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반대로 가까운 샷, 클로즈업일수록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감정이 보이죠? 감정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먼 샷일수록 주변 정보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클로즈업만 계속 보여지면 여기가 어딘지,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소리를 들으면 알겠지만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강의를 하는 모습인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앵글은 카메라의 높낮이를 의미하는 건데요. 거기까지는 우리 고민하지 맙시다. 네.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선거철이니까 선거방송 보시면 사람을 밑에서 위로 찍습니다. 그죠? 밑에서 위로 찍으면 좀 더 웅장해 보이고 조금 더 권위 있어 보이고 위에서 밑으로 찍으면 조금 더 위축되어 보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편집을 하려면 정말이 빨리 진행됩니다. 그죠? 기획, 촬영, 편집이 막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기획에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의도입니다.
그리고 촬영했을 때의 기본을 우리가 왜 설정과 액션과 리액션으로 찍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편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관객을 궁금하게 만들기라는 건 물론 이런 기록 영상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궁금하게 만들어야 끝까지 본다라는 겁니다. 정보 제공의 차이에서 긴장감이 발생한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이야기 보실 때 자 우리가 이것도 벌써 10여 년쯤 된 영화긴 한데요. 나홍진 감독의 데뷔작, 장편 데뷔작 추격자죠. 추격자 너무 잔인한 영화긴 합니다만 그 영화에서 유명한 유튜브에 자주 돌아다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슈퍼마켓에서 그 도망친 피해자를 숨겨주고 슈퍼마켓 사장님이 숨겨주고 쫓아온 그 하정우 씨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장면이 왜 긴장감이 있죠? 들킬까봐. 왜냐면 슈퍼마켓 사장님은 모릅니다. 그 영화 속 세계에서는 몰라요. 저 벽장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를. 그리고 이 벽장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와 슈퍼마켓에 온 하정우와 어떤 관계인지를 몰라요. 근데 나는 알잖아. 그 정보의 차이에서 긴장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나도 몰랐으면 그런 게 안 생기죠. 근데 때로는 다 같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파묘 얘기하셨는데 파묘는 미스터리가 생기죠. 그걸 팠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주인공도 모르고 관객도 모르는데 팠는데 영 좋지 않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보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궁금하게 만드는 거. 그 궁금하게 만드는 데서 우리는 이 긴장감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막 드라마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촘촘한 긴장감이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날까 하는 정도는 궁금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홍보 영상에서 교육 과정이 시작됐을 때 이들이 끝이 났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 영상 찍을 때 참여자들이 있는 이런 만약에 이 공익활동과학교 새싹 과정의 홍보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첫날 참여자들의 인터뷰입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들이 변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끝날 때쯤에는 무언가 바뀌어 있을 거거든요. 그 변화를 보여주려면 첫날에 인터뷰를 찍어둬야 되겠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두세 사람이라도.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이 끝날 때까지도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도박이죠. 그 사람이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겁니다. 오히려 좋아의 정신으로 그 사람이 중도에 탈락을 해요. 탈락하는 모습도 찍는 거죠. 보통 그런 따라가는 팔로우업하라는 다큐멘터리에서 그렇게 많이들 찍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방송 다큐멘터리를 했을 때가 2010년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유럽 투어를 같이 따라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정명훈 지휘자가 예술 감독이었는데 처음으로 이 교향악단이 유럽에 있는 페스티벌에 초청된 거였습니다. 한국의 오케스트라가. 그래서 제가 30일 정도 같이 유럽 투어를 따라가면서 촬영을 했는데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몸이 안 좋은 단원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다큐멘터리적 상황을 가설적으로 만드는 것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저 단원이 끝까지 투어를 진행할 수 있을까? 결국 중간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단원이 비행기에서부터 몸이 안 좋았던 걸 찍어뒀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게 이야기에 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가능성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교육을 못하더라도 적어도 제일 중요한 이게 교육과정이라면 끝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니까
처음 왔을 때를 찍어둬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서 기획을 하고 촬영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3점 편집이라는 건 뭐냐면 3점 편집은 레이어의 이해라고 하는데 편집기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편집기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보면서 얘기할게요. 3점 편집과 레이어의 이해는 편집기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해도 이따가 또 설명해야 돼서. 자, 그래서 영상을 편집하기에 앞서 간단한 혹은 간단치 않은 영상 편집 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있는 편집 툴은 많이들 쓰는 툴이고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우리 저기 오늘 참여자는 아니시지만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 뭐 쓰세요, 편집기? 그러니까요. 여기 있죠?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이거 제일 많이 씁니다. 왜 제일 많이 쓰냐? 이건 그냥 다 안 되는 기능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는 후반 작업들 다른 편집실이랑 같이 일할 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화를 만들면 컷 편집을 해서 편집실에 넘기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받아서 하려면 같은 프로그램을 써야 되니까 업계에서 통용되는 프로그램을 쓰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1인 미디어다. 기획부터 편집까지 내가 다 한다. 그럼 내가 쓰기 편한 거 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필모라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이게 이제 필모라라는 편집기인데요. 구독제를 보시면 다 돈이에요. 돈인데 크로스 플랫폼 플랜이 1년에 85,900원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장점이 뭐냐면 윈도우, 매킨토시,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다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AI 크레딧이라는 게 주어지는데요. 이건 다 주어지긴 하지만 필모라는 그런 기능들이 많습니다. AI로 작곡해주고 AI로 배경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요걸 많이 씁니다. 왜냐면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냥 요거를 85,000원이면 한 달에 얼마죠? 10,000원이 되지 않는 돈이죠. 근데 그러면 넷플릭스 보는 것보다 싼데 이게 워터마크도 없이 나가고 무제한 AI 크레딧을 주기 때문에 꽤 괜찮은 편집기다. 그리고 노트북으로도 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조금 싸긴 하지만 요거는 하나만 지원합니다. 한 플랫폼. 휴대폰이랑 노트북 이걸 같이 지원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돈을 한 번만 내면 평생 쓸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아까처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크로스 플랫폼으로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하나 냈으면 다 같이 쓰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걸 구독을 못해요. 구독 안 했어요. 왜? 제가 쓰지 않는 프로그램인데 구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도비 프리미어를 이미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프로그램을 구독하면 되는 거죠. 요즘은 다 구독제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무려 우리가 많이 쓰던 한글도 구독제로 바뀌었죠.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글이 구독제라니요. 자, 그래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는 어떤 구독제가 있냐? 이거는 비싸죠. 모든 앱 78,000원. 네. 하나만 쓰는데 30,000원입니다. 한 달에.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돈은 계속 나가고 있지만 뭐 써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근데 약간 교육 할인,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싸게 해주긴 합니다. 네네. 교육 할인 받아서 그래도 한 달에 23,100원을 내고 있긴 하거든요. 한 달에 23,100원을 내면 다 학생 및 교사 여기 있죠. 요거 26,400원 올랐네요. 네. 26,400원을 내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어도비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이거는 그럼 왜 소개하냐? 네가 지금 전문가라고 지금 자랑하냐? 이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라는 편집기에 가시면 뭐가 있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뭐가 보이시죠?
학습 및 지원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학습 및 지원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영상 편집의 교재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 그냥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초보다, 완전 초보다, 기술 수준 초보자 해서 검색하시면 영상의 효과를 어떻게 놓고 비디오에 오디오를 어떻게 추가하고 효과 적용하고 조정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다 나옵니다. 근데 편집기는 대부분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다? 편집을 해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도 방금 뭐 찍어왔잖아요.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들어가 보시면 요거는 너무 쉬운 튜토리얼이라 실습이 필요 없는 튜토리얼이라서 실습이 필요한 튜토리얼에 가시면 여기 샘플 파일이 다 주어져 있다. 그러니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 튜토리얼에서는 요걸 보시면서 아 요렇게 되는구나를 안 다음에 리얼타임과 함께 제공되는 프로젝트 내가 쓰는 편집기에서 소스만 불러와서 실습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동영상 강의가 되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학생들 가르칠 때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 가르쳤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거 보라고 합니다. 너무 잘 돼 있어요, 교재가. 이 순서가. 그래서 이걸 보면 되는데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튜토리얼이 다 있다. 이게 필모라입니다. 필모라는 윈도우에서도 맥에서도 휴대폰에서도 다 쓸 수 있는데요. 자, 요런 화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 혹시 설치하셨나요? 컴퓨터에, 노트북에? 이 보시면 잠시만요. 아까 우리 다운받은 거에 보시면 설치 파일에 들어가시면 필모라 설치 파일이 있는데 그걸 설치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혹시 아까 제가 다운받으라고 했던 폴더에서 설치 파일들이라는 폴더에 샤컷이랑 필모라랑 다 넣어놨거든요. 필모라 쓰시는 운영체제에 따라 윈도우면 윈도우, 매킨토시면 매킨토시, 윈도우는 EXE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매킨토시는 DMG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일단 설치를 켜두시고 앞을 보시면 그냥 이렇게 초기 화면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하는데요.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외장 하드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USB를 가져왔는데요. 요거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요 폴더 있죠. 제일 제가 다운받으라고 했던 것 중에 4월 6일에 만든 폴더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세 개 폴더. 아웃풋, 프로젝트, 소스라고 되어 있죠. 그쵸,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날짜된 프로젝트 이름 있는 만든 다음에 요 세 가지를 해주셔야 돼요. 외장 하드에서 보통 편집을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두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외장 하드를 따로 떼가서 다른 컴퓨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들 관리할 때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하다가 몇 달이 지났어요. 프로젝트 불러와 하면 열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파일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요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필요한 폴더는 3개다. 뭐냐?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되는 곳, 그리고 촬영본 소스가 저장되는 곳, 그리고 출력물, 아웃풋이 기록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소스에 들어가 보면 뭐 나의 원칙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촬영본 요건 찾은 거 해가지고 다 정리해 놨죠. 요런 이것만 돼도 소스는 소스 폴더에 소스는 소스 폴더에 출력물은 출력물에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에만 모아놔도 여러분들이 편집하는데 헷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소스, 프로젝트, 아웃풋 요것들을 기억하셔라. 근데 왜 영어로 했을까요? 왜 영어로 했을까요? 숫자와 영어로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컴퓨터는 이 한글과 중국어, 일본어 같은 2바이트 언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한글을 쓰면. 그래서 웬만하면 영상을 만드시는 폴더는 숫자나 영어로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영어라도 상관없습니다. 한글을 안 쓰시는 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프로젝트 파일에서 이거는 지금 필모라는 WFP라는 확장자로 프로젝트가 생기니까 원더쉐어 필모라 프로젝트 하면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그냥 열리죠. 그냥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이게 소스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열리죠.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또 해줘야 됩니다. 항상 처음에 설정에서 폴더 있죠. 여기 폴더. 폴더의 기본 저장 위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어디로 바꿔야 될까요? 어디로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 만들어 놓은 중에 어디? 프로젝트. 네. 왜냐하면 저 기본 저장 위치니까요. 그리고 화면 녹화도 딴 데로 다 가는데 이것도 다 그냥 프로젝트 파일에 모아두시면 됩니다. 다. 자, 요거를 다 내가 만든 프로젝트 파일로 바꿔준다. 자, 여기 지금 백업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백업 프로젝트는 안 바꾸셔도 됩니다. 대신 프로젝트 파일이랑 기본 저장 위치는 다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로 적용을 하시면 바뀌겠죠? 적용.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을 하시면 새로운 저장 위치로 다 저장되면서 다시 켜질 겁니다. 이걸 해야 내 외장 하드에 내가 만든 프로젝트가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WFP 파일만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그럼 제가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 열죠? 왜 못 열까요? 소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죠. 출력을 해서 동영상 파일로 보내든가 아니면 소스가 다 있는 저 폴더 전체를 저한테 주셔야 제가 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용량이 많은 것들을 보내는 것보다 출력을 해서 보내면 되는데, 출력을 해서 보낸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로 알아들으시면 되냐면, 내가 주로 쓰는 프로그램이 한글과 컴퓨터의 아레아 한글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쫙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에 사는 누가 보내달래요. 제 문서를. 그래서 한글 파일로 보내면 걔가 열 수 있을까요? 걔가 한글을 안 쓰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PDF로 만들던가. PDF가 포터블 다큐멘트 포맷이잖아요. PDF로 만들던가 아니면 종이로 프린트를 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우편으로. 미국에 있는 친구 말고 미국 친구라고 합시다. 한국에 사는 미국 친구. 우편으로 보내는 거 너무 하니까. 그래서 종이로 프린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출력하는 게. 그러면 영상 포맷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영상 출력해달라 그러면 맨날 헷갈리잖아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H264 MP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H264 MP4가 HDTV 표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모델인 거잖아요. HDTV. 어떤 TV에 USB 꽂아도 그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264 코덱에 MP4로만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필모라가 열리면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창이 다 뜨시겠죠?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프레임 정해야 됩니다. 프레임, 우리 쇼츠 만들 거예요. 쇼츠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9:16 세로 그리고 새 프로젝트 클릭 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모든 편집기는 이걸 가지고 있어요. 요 창 두 개랑 요 창 하나. 요걸 보통 프리뷰 창이라고 하고요.
요걸 플레이어 창이라고 하는데, 요걸 플레이어 창이라고도 하고 프리뷰 창이라고도 하고, 요거를 모니터 혹은 레코더 창이라고 하고요. 요걸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이름이 아니겠죠. 두 개의 모니터와 한 개의 타임라인이 있는데요. 자,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편집을 할 때, 우리가 편집을 하려면 예전에도 비디오로, 필름까지 가진 맙시다. 비디오로 막 찍었다고 칩시다. 비디오 테이프가 생겼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지 편집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봐야 되고, 본 거를 쓸 부분을 정해야 되고, 쓸 부분을 공테이프에 새로 녹화를 해야 편집이 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우리 이제 써나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는 애는 뭘까요? 찍어온 애들, 소스. 얘는 모니터라고 했죠. 뭐가 보일까요? 이 공테이프의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소스가 보이고, 여기는 결과물이 보이고, 여기에 공테이프가 있는 거죠. 여기에 막 써내려가야 되죠. 그럼 불러와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여긴 또 스탁 미디어들이 있어요.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오면 돼요, 여기는. 얘는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정보를 많이 제공해요. 자, 필모라는 소스들을 그냥 많이 제공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 이 모니터는 이제 편집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모니터 한 개만 쓰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자전거 여행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생을 해볼게요. 이게 소스예요. 찍어온 거, 내가 찍어온 게 이거라고 치는 거예요. 해서 여기까지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경계면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점이 어떻게 생겼죠? 하나, 두 개가 생겼죠. 요걸 정해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겠다. 그럼 여기까지 쓰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쓰겠다고 하면 얘를 눌러주면 혹시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미디어와 효과를 여기로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했죠? 자, 경고가 하나 떴습니다. 미디어 원본의 해상도 및 프레임이 편집 설정과 다릅니다. 미디어의 해상도 및 프레임을 변경하시겠습니까? 편집 설정에 맞게 변경, 원본 해상도 및 프레임 유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로로 만들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편집 설정에 맞도록 변경해야 됩니다. 그죠? 편집 설정이 세로로 보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세로 프레임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배율을 높이면 이런 장면이 나오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세로 프레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 프로젝트 열기 봄.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쇼츠 편집의 예시인데요. 그런 식으로 클릭해서 끌어와서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근데 자, 우리가 찍은 것들 뭘 해야 되겠죠? 뭘 해야 될까요? 계열을 먼저 만들라고 말씀드렸죠. 자, 내가 편집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편집기에 대한 이해보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휴대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폰 필모라 혹시 휴대폰에서도 똑같이 필모라를 검색하시면 까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유료 결제하지 마시고 X 넘어가세요. 뭐냐면 필모라를 시작하면 그 처음에 무슨 체험하라고 뜨지 않습니까? 혹시? 아,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구독하시면 안 됩니다. 취소하시면 바로 취소하시면 되긴 하는데요. 네네, 깔아서 실행시키시면 네네네. 네네. 건너뛰시면 됩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똑같은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면 되는데요. 신규 프로젝트. 제가 방금 찍어온 게 여러분들 내려가서 찍으실 때 저는 뭘 소개할까 하다가 이 공간 경기 여성 비전센터를 소개해 보도록 하려고 찍었습니다. 찍은 것들을 그럼 불러와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터치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찍으셨으니까 이렇게 터치해서 불러오시면 돼요. 그래서 자, 순서를 여기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길게 누르고 드래그하여 재정렬됨이 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찍은 순서대로 액션, 리액션 순서대로 자, 수원시의 이 건물 먼저 그 다음에 전경 먼저 그 다음 건물 그 다음 간판 그 다음에 갔더니 왔더니 수원시의 여성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순서를 여기서 길게 눌러서 재정렬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네, 사진도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갔더니 전시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순서를 미리 편집을 해주면 좋습니다. 찍은 대로. 그리고 일단 관계없는 것들을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비디오가 제가 찍은 영상들이 제가 불러온 순서대로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제가 기본 설정을 4K로 해놔가지고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기본 설정을 HD로 해놨으면 빨리 됐을 텐데. 찍으면서 알았습니다. 아, 이걸 4K로 해놔서 좀 이따 오래 걸리겠구나. 사진은 금방 들어오죠. 사진은 금방 들어오고 동영상 용량이 길수록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자, 비디오가 추가됐죠. 추가되고 있습니다. 78. 자, 그럼 이제 타임라인이 생겼습니다. 똑같죠? 타임라인이 있고 모니터가 여기 있습니다. 재생을 해보면 제가 세로로 찍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건물이죠. 제가 방금 여러분들 찍을 때 저도 내려가서 찍은 겁니다. 쭉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건물. 자, 건물이 보였으면 그 다음에 여기 간판 설정했죠? 설정했으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여성 비전은 무엇인가요? 라는 현판도 있고 또 경기도를 빛낸 33명의 여성을 만나러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보도록 했습니다. 경기 여성 과거의 미래의 빛을 찾다. 여기서 멈춰주면 되겠죠. 지금은 편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순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세한 패널들을 쭉 보여주고 또 경기도를 빛내는 여성 이런 것들은 순서를 바꿀 수도 있겠죠. 앞에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리고 패널이 또 있으니까 뒷면 패널도 이렇게 보여주면 요건 순서를 바꾸면 좋겠네요. 아니면 마지막을 정리해 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죠? 근데 마지막 정리할 거는 제가 사진을 찾기는 해서 좀 이따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아마 여기 마지막 컷일 겁니다. 아, 제가 그래서 사진들을 찍었어요. 이걸 마지막에 쓰려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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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요렇게 제가 여러분들 실습하시는 동안 나는 뭘 소개할까 하다가 여기 나가봤을 때 아, 이 건물을 소개해야 되겠다 하고 이 경기도를 빛낸 여성 33의 여성에 대한 쇼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은 거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길이를 조정하면 됩니다. 아까 이 경기 여성상이랑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죠? 이거 좀 줄이는 겁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다? 이거는 전환이고. 요거를 내가 길이를 줄이고 싶은 요 영상을 여기를 딱 터치하시면 경계면이 생깁니다. 요렇게 경계면이 생겼죠? 요거를 쭉 끌어당기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길이가 줄어요. 근데 그러면 보세요. 길이가 줄었죠? 그 다음에 펜. 자, 펜 다시 보여드릴게요. 펜. 근데 여기 여기 조금 애매하죠? 여기가 멈췄으면 끝나고 싶어. 아니다, 이건 그냥 쓰자. 경기 여성 비전센터 좀 길어요. 여기서 자르고 싶어.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서 당겨도 되는데 요거 보이세요? 자르는 거. 요거 누르셔도 잘립니다. 터치하고 누르면 잘립니다. 이렇게. 여기 만지면 안 돼. 여기 만져. 그 다음에 보고 자, 당신이 생각하는 여성 비전은 무엇인가요가 있죠? 이것도 기니까 잘라. 터치하고 그러니까 요 클립을 자를 때는 항상 요 클립을 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라. 또 재생. 여성을 만나러 가는 길 나왔어. 쇼츠는 짧게 해야죠. 잘라. 그리고 요거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쭉 따라 들어갑니다. 경기 여성 과거의 미래를 빛을 찾다. 하고 뒤로 딱 빠지면 스톱. 잘라. 그리고 패널. 근데 아까 우리 뭐 하기로 했죠? 패널을 이걸 앞으로 보내고 싶었죠.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순서를 바꿨어요. 그리고 길이가 경기도를 빛낸 여성 길어. 또 잘라. 그 다음에 얘도 쭉 보여줘. 또 쭉 이거 중복인 것 같아요. 그죠? 쇼츠에서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얘도 잘라. 얘는 쓰레기통에 버려. 그 다음에 얘도 잘라. 그 다음에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 이제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이렇게만 보여주면 지금 몇 초냐? 딱 1분이네요. 참 기가 막히네요. 아주. 네. 자, 이제 뭘 해줘야 되겠죠? 음악을 선택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악 탭이 있죠. 음악. 자,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분위기로 선택하시면 인기 있는 이걸로 하면 먹고 인기 있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프로는 돈이 들어갈 거니까 프로 말고 가을의 오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운을 받는 중이군요.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뭐 실습이니까. 아 근데 이건 좀 그렇. 어쨌든 넣을게요. 그러면 얘를 딱 넣어 보겠습니다. 해서 플레이. 안 어울릴 거 분명하지만 그래도 음악만 있어도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은 딱 보여주고 끝을 맺는다. 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1분. 음악이 이제 잘렸네요. 음악 잘린 거는 더 늘려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음악 했으면 자막 해야 돼. 그렇죠? 자막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스티커, 특수효과 이런 것들 원하시는 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 추가해서 뭐 일단은 쓰기 좋게 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뭐 햇살이 좋은 날, 좋은 날, 뭐 이렇게 햇살이 좋은 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마음대로 꾸미시면 됩니다. 이거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사이사이에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는 안에서 밖으로 들어가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여기를 눌러주시면 여기 프로는 돈이 드니까 기본적인 것들로 넣으시면 그냥 이렇게 효과도 넣으실 수 있고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 해보시느라 제가 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내 단체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단체에서 찍었던 혹은 나를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찍으셨던 사진들이나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요 필모라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혹시 모르시겠으면 하고 계시면 손 살짝 들어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 뭐가 있어요? 오른쪽 위에 내보내기가 있죠. 프로 내보내기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내보내기로 하셔야 됩니다. 왜? 돈을 아직 결제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잖아요. 계속 내보내기 하면 이렇게 내보내는 중입니다 하고 영상이 쫙 만들어지고 있죠. 요 워터마크가 생겨요. 무료라서 유료 버전을 쓰시면 워터마크는 없습니다. 그리고 로컬 앨범, 내 휴대폰 사진첩에 저장됐고요. 여기서 바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를 누르시면 업로드도 됩니다. 내 계정이랑 연동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뭔가 거창한 편집기를 쓴다기보다 이걸로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찍는 카메라가 이거기 때문에 이걸로 다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대신 근데 저도 뭐 이제 왔습니다만 노안 이슈 있죠? 노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노안 이슈만 극복하면 되는데 그러면 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터치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내
조금만 더 크게 보고 터치로 하는 게 더 진짜 편하거든요. 이게 편집기로 쓰는 거랑 방법은 똑같은데, 그러면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익힌 다음에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다 할 때 이제 이걸 익히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뭘 넣어놨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장된 거를 어디 있냐, 여기 이제 저장이 됐죠. 여기 만든 게 저장됐습니다. 그래서 재생하면 여기 만든 게 이렇게 크게 출력이 된 거예요. 이제 동영상 파일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알겠는데 난 조금 더 이런 데서 하고 싶어 라고 하실 때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튜토리얼 사이트도 알려드렸지만 또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설치 파일 안에 어쨌든 그 숏컷 PDF를 보시면 그게 그겁니다. 혹시 그 자료의 숏컷 PDF 열어보셨어요?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열어보시면 매뉴얼이 있거든요. 매뉴얼이 있죠. 이거 보고 그냥 연습하시면 돼요. 이거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넣어드렸거든요. 샷컷이 왜? 샷컷은 무료니까. 샷컷은 무료고, 얘는 왜냐면 이걸로 컴퓨터로 이거 쇼츠 만들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만들었을 때는 로고가 요만하게 바뀌는데 컴퓨터로 만들면 여기서 여기까지 바뀌어요. 그러니까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로 편집하고 싶으면 무료 프로그램 숏컷을 쓰자. 그래서 숏컷 매뉴얼을 넣어줬고요. 자르고 붙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찍어 오신 걸로 1분짜리 쇼츠를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해서 이거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소스를 어디서 찾을 거냐 이 얘기를 안 했다. 자, 여러분 많은 우리 소스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 archive.org라는 소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다운받아서 쓰시는 거는 다 편집해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영화 같은 것도 있거든요. 동영상 들어가셔서 뭐 소셜 미디어 비디오, 여기 소셜 미디어에 있는 비디오들도 여기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캡컷에서 많이 쓰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라고 하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아카이브.org가 굉장히 큰 방대한 아카이브거든요. 여기서 그냥 요렇게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보이거든요. 요런 녀석들을 다운받고 싶다 하면 여기 이제 mp4 있죠? 얘를 그냥 다운받으셔서 쓰셔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똑같이 그냥 업로드하면 안 되고 내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동영상 중에 뭐 세월호 관련된 게 필요하다 라고 하면 세월 페리라고 검색하면 방송된 것 중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라 치면 여기 보면 TV 아카이브라고 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을 클릭하면 is their power. And if I could give you one example that might be is their power. If I could give you one example that right after the restoration. 이 방송 자체가 그냥 다 녹화되어 있는 거라서 찾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요. 여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아직 한국 방송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archive.org에 있는 분이 이거는 이제 최근 정보긴 한데 곧 이제 한국 방송도 업로드를 하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archive.org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내가 방송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한번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사운드 효과, 음향 효과 같은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음향 효과 같은 것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필모라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여기 프리사운드.org라고 여기는 이런 어떤 데냐면 세계에 이제 녹음을 하는 친구들이 내가 진짜 녹음이 잘 됐어. 녹음이 잘 돼가지고 그거를 업로드해서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그럴 때 올리면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천둥 소리 같은 걸 녹음했어요. 그러면 도시의 천둥 소리죠. 검색하시면 너무 길게 녹음했네. 중간에 좀 옮겨볼까요? 이렇게 기다려야겠어. 천둥 소리 안 나는데? 얘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해둔 게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으로 한 것도 있고 그냥 써도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요것만 지키시면서 그냥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회원가입만 하시면 그냥 무료로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운드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잘 아시죠?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이 오디오 보관함. 이거 유튜브에서 그냥 쓸 수 있는 오디오, 물론 이것도 저작권 규정, 라이센스 규정들이 있지만 이걸 클릭해서 이 조건에 맞춰서 그냥 쓰시면 되는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쓰실 수 있는 음악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 들어보시면 유튜브에서 자주 쓰는 음악들이 여기 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쉽고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서 쓰겠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공공 아카이브는 어디서 찾냐? 이 영상 역사관이라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국가기록원 혹은 국정방송에서 녹화해둔 모든 영상들이 여기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대한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뉴스 예비 촬영본이나 미공개 대한뉴스까지 대통령 기록 영상들, 기록 사진들 여기 다 있거든요. 이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근데 여기도 지금은 약간의 화면 녹화 같은 거 탈출에 귀환한 조창호 육군주 화면 녹화를 해서 써야겠죠. 왜냐면 유교가 발언한 얘네들은 지금 공공나누리라고 사이트를 구축해 놓는데 아직까지 일반에 공개는 안 했습니다. 그것들이 곧 일반에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나누리 보시면 열린 아카이브 KTV 나누리라고 여기서 개방 공유 아카이브 서비스가 되는데 이미 구축이 했는데 아직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대국민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우리의 아카이브에 대한 요구들이 활발해지고 있고 그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준비들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잘 준비하고 계시면 나중에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있는 서비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공공누리라고 해서요. 국가에서 제작된 공적,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공적으로 활용된 영상, 제작된 영상이나 이미지, 영상, 오디오, 글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다운받아서 쓰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업로드 하실 때는 안 올리시면 좋겠는데요. 얘네들이 보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요 설명을 하는 건 맞는데요. 요 출처 표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여기 보시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할 권리가 없어요. 2차적 저작물로 활용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네. 왜냐면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저작권의 독점을 막는 일도 있습니다. 공적으로 제작된 저작물을 2차 활용을 못하게 하는 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다운받아서 활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업적 이용 금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공적인.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공익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상업적 영상은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미묘하고 일단은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건. 왜냐하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유튜브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걸면 내려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유튜브의 정책이거든요. 누군가가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를 하면 유튜브는 그냥 내려요. 그럼 내가 또 메일을 보내서 이건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요. 또 올려줘요. 근데 또 내일 또 내리고 또 올리고 이게 유튜브의 정책이기 때문에 유튜브 왜냐하면 수많은 영상물을 각각 관리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올려달라면 올리고 내려달라면 내리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변형적 이용을 했다면 우리는 쓸 수 있다라는 공정이용의 원칙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되게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도 시작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비영리단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라는 게 인정되면 유튜브가 광고도 넣게 해주고요.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에 돌려주는 게 있습니다. 홍보나 소통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곧 한국에서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요런 플랫폼도 있고 한국에서도 추진 중에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릴스를 주로 홍보 목적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자 요거는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편집할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프로젝트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편집 구성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간단히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지 개요를 작성하고 어떤 오디오를 쓸지 어떤 효과를 쓸지를 기록해 두는 겁니다. 거창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설정해야 되겠죠? 세로면 세로, 가로면 가로. 그리고 컷 편집을 하고 음악을 넣고 효과 및 자막 작업을 하고 출력을 하면 되는데 출력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냥 H264 MP4로 한다만 기억하면 됩니다. H.264 MP4 이것만 하시면 돼요. 왜? 이게 TV 표준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걸 씁니다. 그치? 그리고 이렇게 이 과정을 한번 해보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건 나와 나의 형은 그룹의 짧은 영상을 만드는데 그거를 1분의 러닝타임을 가지는 나의 단체에 필요한 영상 혹은 나의 일상은 무엇일까?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어떤 형식으로 말하고 그것들을 단계별 계획표를 만들고 필요한 소스를 촬영 아까 했죠? 그리고 내가 찍어주었던 것들 활용해서 음악과 효과음을 넣어서 편집을 하고 100%는 아직 미완성 단계에서 유튜브에 바로 올리면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